배운다고? 한낱 아시아 도시 따위 서울을 보고 뭘 배워? 프랑스 한 유명 건축가가 서울로 출장 가기 전에 한 충격 발언입니다. 그는 도대체 왜 서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최고의 건축 비평가 중 한 명인 자레스 듀퐁입니다. 수년 동안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가장 아름다운 건물과 도시들을 연구해왔죠. 이탈리아의 웅장한 성당들과 파리의 우아한 대로들을 칭송하는 수많은 기사를 써왔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유럽의 건축적 경이로움을 뛰어넘을 것은 지금껏 없었죠. 그래서 어느 화창한 화요일 아침, 상사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을 때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레스, 그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새로운 임무가 있어요. 당신을 서울로 보내서 그곳의 건축에 대해 기사를 쓰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이라고요? 아시아에 있는 그 개발 안 된 나라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어요. 네, 바로 그 나라입니다. 서울이 요즘 도시계획과 현대 건축으로 꽤 유명해지고 있어요. 재미있는 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설마 농담이겠죠? 서울에 우리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지루한 콘크리트 건물과 혼란스러운 거리들 뿐일 거예요. 상사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자레스, 아마도 당신이 놀라게 될 수도 있어요. 서울은 아주 현대적인 도시입니다. 전에 올림픽 경기도 열렸었죠. 저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올림픽이 도시를 위대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파리가 주요 행사를 주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상사는 참을성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시야를 넓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번 임무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레스.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의 사무실을 나섰어요.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죠. 한국이라니?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시아 국가들에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그들은 모두 똑같았어요. 마이너스 인구 과밀, 오염, 그리고 유럽 건축에 비하면 볼품없는 현대 건물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아내 클레어는 제가 문을 열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저에게 키스하며 물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에펠탑을 모욕한 것 같은 표정이네요. 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보다 더 심각해. 상사가 나를 한국에 보내서 서울의 건축에 대해 글을 쓰래. 이게 말이 돼? 클레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이라고요? 정말 신나네요. 제가 듣기로 서울은 정말 매력적인 도시라던데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어요. 신난다고? 클레어, 거긴 세상 반대편이야. 그들의 건축이 뭐가 흥미로울 수 있겠어? 클레어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어요. 자기야, 너무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유럽 밖에도 온 세상이 있어요. 어쩌면 이번이 뭔가 새로운 걸 배울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비웃었어요. 새로운 걸 배운다고? 한국에서? 그럴 리 없지. 클레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바로 당신이 가야 하는 이유예요. 당신은 너무 고집스럽게 유럽이 최고라는 생각에 갇혀 있어요.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건축과 도시계획을 접근하는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고지식한 걸까? 유럽이 아닌 것들을 너무 쉽게 무시해버리고 있는 걸까? 그 후 며칠 동안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클레어의 말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녀가 맞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 시야를 조금 넓혀야 할지도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서울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고층 유리 건물들만 보였어요. 제가 익숙하게 보던 유럽 도시들의 역사, 문화,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비행 전날 밤 짐을 싸고 있을 때 클레어가 작은 노트를 들고 침실로 들어왔어요. 여기, 그녀가 그것을 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서울에서 당신의 생각과 본 것을 여기에 적어보세요. 마치 세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신선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노력해봐요. 저는 그녀의 배려에 감동해서 그 노트를 받았어요. 노력해볼게, 제가 약속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뭔가 인상적인 걸 발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클레어는 미소를 지으며 제 볼에 키스했어요. 그냥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아마 놀랄지도 몰라요. 다음날 아침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두려움과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것이 정말로 유럽 밖의 건축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으로 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봤어요. 제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는 곳은 제게는 미지의 세계였죠. 하지만 구름이 비행기를 감싸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클레어가 옳다면 어떨까? 건축의 세계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 생각과 함께 저는 긴 비행을 위해 자리에 몸을 맡겼어요. 서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 의심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그곳이 제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혼란스러울 것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신에 마주한 건 샤를 드골 공항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반짝이고 초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제 첫 생각은 이게 맞나? 진짜 공항은 어디 있지? 였어요. 기록적인 시간 안에 세관을 통과하면서 그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긴 줄도 없고 혼란도 없고 그냥 매끄럽고 빠른 서비스만 있었어요. 짐을 찾을 때조차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느꼈어요. 이건 전혀 제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이번 여행의 가이드인 지수가 저를 맞아줬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제러스 씨. 비행기 여행은 편안하셨나요? 저는 아직도 약간 멍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았어요. 이 공항 정말 인상적이네요. 지수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공항 중 하나로 꾸준히 뽑히고 있어요. 이제 도시로 들어가 볼까요? 서울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끊임없이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시간마다 제 선입견이 무너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도로는 매끄럽고 잘 관리되어 있었고 날렵한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그 빌딩들의 유리 외관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진짜로 사로잡은 건 현대적인 건물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적인 건축물들이었어요. 제가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걸 눈치챈 지수가 설명해줬어요. 저게 한옥이에요. 전통 한국 가옥이죠. 저희는 도시를 현대화하면서도 우리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녀가 열정적으로 서울의 도시계획 노력을 설명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발전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순간에는 그녀의 말을 젊은이의 순수한 열정으로 치부하고 싶었지만 제 눈앞에 있는 증거를 부정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들른 곳은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 넓은 공공 공간이었죠. 산책을 하면서 지수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동상을 가리켰어요. 이 광장은 저희가 과거를 기리면서 미래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잘 보여주는 예시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전통 궁궐의 문이 현대적인 정부 건물 옆에 당당히 서 있는 걸 보세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대비가 정말로 눈에 띄었어요. 광장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을 보내는 회사원들,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그리고 현장 학습 중인 학생들까지. 그 에너지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청계천을 방문했어요. 원래 덮여있던 하천을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도시 재생 프로젝트였죠. 물가를 따라 걸으며 지수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공기질을 개선하며 인구 밀집 지역에 꼭 필요한 녹지를 제공했는지 설명해줬어요. 저는 처음에 회의적인 마음을 접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인정했어요. 이렇게 분주한 도심에 이런 걸 만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서울의 특별함이죠. 저희는 항상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야심찬 프로젝트라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가 고수했던 편견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뒤떨어지고 혼란스러운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날의 마지막 일정은 서울의 현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령의 건축가 박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우리는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 밖에 자리한 전통 찻집에서 그를 만났어요. 그 나무로 된 건축물은 외부의 유리 빌딩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되었어요. 박 선생님은 반가운 인사와 함께 우리를 맞아줬어요. 그의 눈은 지혜로 빛나고 있었어요. 차를 마시며 그는 서울의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러스 씨, 서울의 성공은 건물과 도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문화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는 항상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매료되어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 선생님은 서울이 겪었던 전쟁, 가난, 급격한 산업화 등의 어려움과 그것을 어떻게 의지와 단결로 극복했는지 이야기해줬어요. 우리는 단지 제 것만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과거를 기리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도시를 만들고 싶었죠.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시를요. 해가 지면서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박 선생님은 우리를 다음날 열리는 역사적인 궁궐에서의 전통의식에 초대해줬어요. 아마도 많은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그날 본 것들과 들은 것들을 곰곰이 되새겨봤어요. 서울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대와 현대,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놀랍도록 잘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파리와 다가오는 올림픽의 도전 과제들이 떠올랐어요. 서울의 사례에서 무언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잠이 들기 전 저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은 이미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앞으로 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으며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희미한 소리를 들었어요. 도착 이후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아직도 서울에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제 안의 일부는 이 모든 걸 그냥 무시하고 서양이 우월하다는 기존의 믿음에 집착하고 싶었지만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지수가 호텔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녀는 여전히 밝고 쾌활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걸 볼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주한 도시를 지나가며 전에 간과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교통 흐름,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 건축물이 어우러진 모습. 꽤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한강에 도착했어요. 물론 책에서 읽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보니 느낌이 달랐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넓은 강물이 녹색 공원과 산책로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아름답네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강은 예전에 심하게 오염됐었거든요. 강이라기보다는 그냥 열려있는 하수도에 더 가까웠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강변 산책로를 걸으면서 지수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부와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강을 정화했는지, 첨단 수처리 시스템에 투자하고 강변을 따라 녹지를 조성했으며 환경 보호에 대한 대중교육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요. 수년이 걸렸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대단했거든요. 가족들이 잔디밭에서 소풍을 즐기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전용 도로를 빠르게 달리며 깨끗한 물에서 수영하는 사람들까지 보였어요. 파리에는 세느강이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여긴 전혀 다르네요. 사람들은 강을 이렇게 활용하지 않아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한강이 특별한 이유죠. 이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에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걷고 있을 때 예전에 만났던 노년의 건축가 박 선생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분도 합류의 강이 변화를 겪으며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어렸을 땐 그분이 말했어요. 이 강은 우리의 수치심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죠. 저도 모르게 들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단순히 강을 정화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한 나라 전체가 힘을 합쳐 도전 과제를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강변 카페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가족들이 함께 웃고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나이 든 부부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제가 집에서 거의 보지 못했던 공동체의 느낌이 있었어요. 알다시피 박 선생님이 제 생각을 끊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파리가 지금 올림픽 준비로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겪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분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런가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변화와 보존의 균형을 맞추는 것, 비용을 관리하는 것, 변화가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죠. 해가 지면서 하늘이 눈부신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을 때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이 장면의 아름다움과 제가 배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저를 강하게 사로잡았어요. 이건 단순히 현대적인 인프라나 깨끗한 강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보, 공동체, 그리고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건설하려는 깊은 헌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건 제가 항상 건축과 도시계획에서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었지만 상상하지 못한 규모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서울을 진정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서양 도시의 가난한 모방이 아니라 독특한 정체성과 성취를 가진 장소로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는 곳일지도 몰라요. 차로 돌아가면서 저는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제 안에 오랜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불확실했지만 동시에 흥분됐어요. 서울이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었다면 파리에서는 무엇이 가능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제 선입견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됐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됐어요. 마지막 날 짐을 싸면서 서울에서의 나날을 돌아보니 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믿기지가 않아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어떤 것도 저를 감탄하게 만들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지수가 제가 떠나기 전에 몇 군데 더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새로 지어진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는데 그곳은 제 숨을 멎게 만들었어요. 현대적인 디자인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미술 수업을 위한 방, 도서관, 체육관, 심지어 옥상 정원까지 있었어요. 노인들이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젊은 엄마들이 육아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마치 이웃 전체의 두 번째 집이 된 것 같았어요. 이게 내가 서울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지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모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과거에 제가 찬양했던 화려하지만 비실용적인 건물들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세부 사항이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으로 우리는 새로 조성된 친환경 동네를 방문했어요. 거리는 나무로 가득하고 모든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차는 전혀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 지수가 설명해 주기를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거리를 사람들에게 내어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친환경적으로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선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파리를 떠올리며 복잡한 거리와 끊임없는 교통체증을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저는 결함을 찾기보다 가능성에 대해 설레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박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고 그는 저에게 녹차 한 잔을 따라 주었어요. 그래서 제레스,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프랑스에 돌아가서 뭐라고 할 건가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서울에서 배운 게 제가 다른 도시들을 비판하면서 배운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고요. 박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하세요. 우리를 그대로 복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 뒤에 있는 원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과거에 대한 존중, 공동체에 대한 배려, 미래를 향한 비전. 이런 것들은 어떤 도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파리 올림픽을 생각했어요. 준비가 순탄치 않은 상태였거든요.
올림픽 전에 파리가 서울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박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제레스, 개선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어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걸음이죠. 공항에서 지수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녀가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려진 아름다운 노트북이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울이 아닌 진짜 서울을 써 내려가길 바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본 것과 배운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지수가 준 노트북을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모든 디테일과 감정을 사라지기 전에 담아두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파리에 착륙할 때 저는 고향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으로 자부심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아름다움도 보였지만 우리가 외면해왔던 문제들도 보였어요. 복잡한 거리들, 방치된 이웃들, 부족한 녹지 공간들.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별로 생각해본 적 없는 도시에게 배울 게 있다고 듣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해보려고 결심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단순히 기념품이나 사진만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 그리고 변화를 만들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전화를 꺼내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땠어? 그녀가 묻는데 목소리에 궁금함이 가득했어요. 정말 대단했어. 저는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워하며 말했어요. 모든 걸 말해주고 싶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배운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우리 할 일이 많아, 클레어. 중요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짐을 찾으러 가면서 저는 설레임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 도전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영감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서울이 저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었고 이제 그걸 세상과 나눌 차례예요.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파리의 익숙한 풍경과 소리가 나를 감싸지만 이제는 뭔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서울에서 본 모든 것들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거든요. 짐을 기다리는 동안 두 남자가 긴 대기 시간과 어수선한 수화물 찾기 구역에 대해 불평하는 걸 들었어요. 인천공항의 효율성에 대해 말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내 경험을 어떻게 공유해야 할지 신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클레어가 환한 미소로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를 꼭 껴안으며 말했죠.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제러스. 여행은 어땠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어. 결국 그렇게 말했어요. 클레어는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오, 평소 당신답지 않네요. 아시아에 있는 어떤 것도 유럽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하던 제러스는 어디 갔어요? 나는 약간 창피해하며 웃었어요. 내가 틀렸다고만 해두죠. 아주 많이 틀렸어.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효율적인 대중교통, 깨끗한 한강, 그리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옛 건물과 현대 건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느꼈던 공동체 의식과 도시 전체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도 설명했어요. 클레어는 점점 더 흥미로워하는 듯 했어요. 제러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어떤 곳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처음 들어봐요. 서울이 당신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나 봐요. 맞아요, 나는 인정했어요. 이제는 이걸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서울이 이룬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올림픽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클레어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다음 날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서울에 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마치 쏟아지듯 글로 표현되었어요.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곳이 현대의 기적적인 도시로 탈바꿈한 이야기를 썼어요.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지하철, 아름다운 공원들에 대해 썼어요. 서울이 한강을 정화해 가족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든 방법도 설명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 지수와 박 선생님 같은 이들에 대해서도 썼어요.
그들은 나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많이 가르쳐줬거든요. 서울이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기술과 도시계획의 선두주자가 된 방법을 설명했어요. 글을 쓰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나는 건축과 도시계획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이제는 배울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기사를 마치고 나니 내가 쓴 글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모두가 내가 쓴 내용을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 걱정은 맞아떨어졌어요. 기사가 출판된 다음 날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리고 이메일함은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사를 좋아하며 서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화가 나 있었어요. 제러스, 제정신이야? 내 동료인 피에르가 내 사무실에 들이닥치며 소리쳤어요. 너는 이런 곳들을 비판해야지,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피에르, 나는 그냥 내가 본 진실을 말한 거야. 서울은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 우리도 배울 게 많아. 피에르는 비웃었어요. 배운다고? 우리는 프랑스인이야.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 없어. 특히나 어떤 아시아 도시 따위에게는.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를 뒤처지게 만드는 거야, 피에르. 서울은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했어.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피에르는 그냥 고개를 저으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지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피에르처럼 반응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젊은 건축가 소피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제러스 씨, 서울에 대한 기사 정말 잘 읽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항상 아시아 건축에 관심이 있었지만 서울이 그렇게 발전한 줄은 몰랐어요. 파리에서도 그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소피. 사실 나는 서울에서 영감을 얻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올림픽 준비 계획에 제안하려고 해요. 함께 해볼래요? 소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소피가 내 사무실을 떠난 후 나는 다시금 사명감을 느꼈어요.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려울 거예요. 피에르 같은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소피 같은 젊은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창밖으로 파리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도시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보였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보였고 동시에 위대한 가능성도 보였어요. 서울로의 여행은 나를 변화시켰어요.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했고 겸손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죠.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거라는 건 알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국 서울이 그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었다면 파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 올림픽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서울이라는 놀라운 도시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 기대가 됐어요. 택시에서 내려 에펠탑을 올려다봤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보였어요. 서울 여행을 다녀온 후 파리마저도 다르게 느껴졌어요. 준비됐어? 클레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 수 있는 한 준비됐어.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파리 올림픽 위원회와 만나 서울에서 배운 것을 공유하려고 했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도해봐야 했어요. 파리가 변해야 했고 올림픽은 우리의 기회였어요. 회의실로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늘 스트레스를 받은 듯한 모습에 안이 달고 시장도 있었고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토니 에스탄게도 있었어요. 모두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 기사가 꽤 큰 반향을 일으킨 모양이었어요. 잘했어, 이달고 시장이 말했어요. 도시계획에 대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장님. 제가 배운 것들이 파리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토니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듣고 있어.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제가 본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한때 오염됐지만 이제는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한강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도시를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울이 어떻게 오래된 궁과 사찰을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지켜왔는지 설명했어요. 하지만 건물이나 강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에 관한 거죠.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도시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파리에도 필요한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 모든 것이 좋게 들리긴 하지만 한 위원회 멤버가 말했어요. 파리는 서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했어요. 맞아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서울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지하철을 보세요. 낡고 혼잡해요. 우리의 강들은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파리 시민들이 자신의 도시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까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어요. 전 세계의 파리가 어떤 도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예요. 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다시 믿어야 해요. 서울 사람들처럼 함께 노력해야 해요. 이달고 시장이 입을 열었어요. 자레스,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안하는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제 기회였어요. 계획이 있어요 라고 했어요. 세느강을 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한강처럼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장소로 만들어요. 지하철을 개선해서 더 빠르고 깨끗하게 만들어요. 도시 안에 더 많은 녹지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 파리 시민들을 참여시켜요. 그들이 이 프로젝트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들어요. 그 후 2시간 동안 제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했어요. 논쟁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말에 열광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끝날 즈음에는 그들의 눈에 불꽃이 보였어요. 그들도 믿기 시작한 거였죠. 회의가 끝나자 이달고 시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잘했으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네가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아. 이 얘기를 더 해야겠어. 희망이 샘솟는 기분이었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클레어와 함께 건물을 나서자 그녀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해냈어. 그녀가 말했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듣게 만들었어. 제가 사랑하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파리는 아름다웠지만 더 나아질 수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할 일이 많아. 그날 밤 아파트에서 앉아 지수와 박 선생님께 이메일을 썼어요. 회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도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보여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렘을 느꼈어요. 파리는 곧 변할 거였고 저는 그 변화의 일부분이 될 거였어요. 가고 싶지도 않았던 여행 덕분이었죠. 인생이 가끔은 그렇게 우스운 법이에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중요한 교훈을 주니까요. 파리의 반짝이는 불빛을 보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준비해 라고 제가 도시에게 속삭였어요. 우리가 너를 더 빛나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서울에서 영감을 받은 그러나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프랑스적인 파리를 꿈꾸며 말이에요. 진짜 일은 이제 막 시작이었지만 오랜만에 시작이 기다려졌어요.